영국. 유럽 대륙 서북쪽에 있는 섬나라로 그레이트 브리튼 섬과 아일랜드 섬 북쪽의 북아일랜드로 이루어진다. 1922년 아일랜드 자유국이 성립될 때 북아일랜드가 영국의 일부로 남음으로써 현재의 연합왕국이 되었다. (1) 개관. 유럽 대륙의 북서부에 위치한 북대서양의 섬나라로 공식 국명은 그레이트 브리튼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이다. 일반적으로 영국 연합왕국 또는 그레이트 브리튼으로 불린다. 행정구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 따라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며 잉글랜드를 제외하고 각각 그들만의 분권화된 위임정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영국 정부가 총독을 통해 국방과 외교 및 치안 업무를 책임지는 14개의 영국령과 영국 왕실이 자치 소유한 3개의 섬이 영토에 포함된다. 잉글랜드는 그레이터 런던을 포함하여 9개의 지역으로 구분되고 이 지역들은 크게 6개의 광역 도시주와 76개의 비도지주로 이루어져 있다. 스코틀랜드는 32개 주, 웨일스는 22개의 단일 지방자치청, 북아일랜드는 2015년 이후 11개의 개편된 지방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다. 근대 영국의 형성은 1707년 5월 1일 제정된 연합법에서 기인한다. 1707년 웨일스 지역을 포함한 잉글랜드 왕국과 스코틀랜드 왕국의 연합을 통해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이 되었고 1801년에는 연합법을 제정한 후 아일랜드 왕국과 연합하여 영토를 넓히게 되었다. 이후 1921년 영국 아일랜드 조약을 통해 아일랜드는 공화국으로 분리되었고 북쪽 지역인 북아일랜드만이 영국에 속하게 되었다. 현재 영국의 국명인 그레이트 브리튼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1927년에 채택되었다. 역사적으로 켈트족과 앵글로색슨족으로 구성되었으나 현대 사회에 이르러 190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인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해 현재는 다민족 국가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공식 언어는 영어이며 이외에도 웨일스어, 게일어, 코너러 등 켈트파의 뿌리를 가진 언어들이 아직까지 지역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사멸 위기에 처해 있다. 주된 종교는 기독교이며 역사적 배경과 전통을 통해 성공회, 개신교 등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으며 식민지 지배 이후 유입된 이민자들에 의해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시크교 등 다양한 종교가 존재한다. 정치적으로 입헌군주제를 시행하는 의회 민주주의 국가이며 전 세계에서 의원 내각제가 가장 처음으로 시행된 나라이다. 국왕은 상징적, 외교적 기능만 가지고 있으나 국왕은 국가의 원수로서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총리는 행정부 수반으로 활동하며 국가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의회 형태는 양원제로 선거구제를 통해 당선된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은 국제무대에서 G7, G20, 북대서양 조약기구, 세계무역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의 중요한 회원국이며 1973년 1월 1일부터 유럽연합의 회원국이었으나 2021년 1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선언인 브렉시트가 발효되어 EU를 탈퇴하였다. 2. 자연. (1) 지형, 지질. 영국 제도는 그레이트 브리튼 섬과 아일랜드 섬을 중심으로 주위에 분포되어 있는 몇 개의 속도군을 포함하며 유럽 대륙 북서쪽의 대륙봉에 위치한다. 영국 제도는 지질 및 구조상으로는 원래 유럽 대륙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북서부의 스코틀랜드 고지와 웨일스의 중북부, 북아일랜드 등은 스칸디나비아와 이어진 산지이며 고생대 실루리아기, 대번개의 대조산 운동을 일으킨 칼레도니아 산계의 일부에 해당한다. 또 아일랜드의 남부, 웨일스의 남부, 코널반도 등은
프랑스의 브레타뉴 반도 및 오베르뉴 고원과 동일한 계통이며 고생대 말기의 두 첩기의 대조선 운동을 일으킨 헤르시니아 산계의 일부에 해당한다. 이렇게 형성된 영국 제도는 플라이스토세의 마지막 빙하기에는 대륙과 이어져 있었으며 당시의 템스강은 라인강의 한 지류로서 현재보다 훨씬 북쪽에서 북해로 흘러들어갔다. 이와 같은 지질과 구조에 비하여 지형은 비교적 단순하며 토지의 기복도 대체로 작아 최고봉인 벤네비스 산도 1343m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영국의 지형은 가파르지 않은 산지와 고지로 된 고지 영국과 완만한 기복을 그리는 저지 영국으로 대별되며 그 경계는 동해안의 미들즈브러 부근에서 남해안의 엑서터까지 근선과 거의 일치한다. 고지 영국이란 이 선의 북쪽 또는 북서쪽 부분으로 스코틀랜드의 고지, 페나인 산맥, 레이크 지방, 웨일스, 코널 반도 등이 포함된다. 해발 고도는 400에서 900m로 편마암, 결정편암, 사암, 석회암, 화강암 등의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으며 코널 반도를 제외하고 이들 산지에서는 양배암, 양군암과 유자곡 등 빙하의 침식작용으로 생긴 빙식 지형을 볼 수 있고 또 스코틀랜드의 서해안에서는 깊은 피오르드가 발달해 있다. 이에 비하여 저지 영국은 영국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잉글랜드의 저지대를 말하며 그 북서부에는 저감이라는 두 첩기, 세 첩기의 사암과 전파남으로 된 평야가 전개되고 북동부에는 두세 줄의 캐스타가 있는 평야가 발달해 있다. 캐스타란 암질에 따른 침식의 차이를 나타낸 지형으로 석회암, 사암 등과 같이 단단한 암석은 침식에 맞서 급사면을 이루며 이암, 점토층 등과 같이 무른 지층은 반대쪽으로 완만한 사면을 형성한다. 고지 영국과 저지 영국의 경계 근처에는 영국 산업혁명의 모태가 된 석탄층이 널리 분포해 있다. 그 대부분은 고생대 석탄기에 생긴 역정탄이며 주요 탄전으로는 스코틀랜드 저지대의 레너쿠셔 탄전, 잉글랜드 북동 해안의 노선벌랜드더럼 탄전, 페나인 산맥 동쪽 기슭의 요쿠셔 탄전, 노팅엄 더비 탄전, 웨일스 남부의 남웨일스 탄전 등이 있다. 영국의 주요 광물 자원으로는 그 밖에 철광석과 주석이 있다. 철광석은 요쿠셔의 클리블랜드 철광산을 비롯하여 페나인 산맥의 가장자리와 웨일스 남부 등에 광상이 많으며 주석은 코널 반도에서 산출되는데 현재는 부광이 적어지고 있다. 기후. 영국은 여름에 선선하고 겨울에 따뜻한 대륙 서해안의 해양성 기후의 전형이다. 이러한 기후는 주로 난류인 북대서양 해류와 편서풍의 영향이며 대륙 동해안에 비해 여름은 위도 20도가량 북쪽에 겨울은 10도가량 남쪽에 위치하는 셈이 된다. 영국의 기상, 기후를 결정하는 것은 아조레스 섬 부근의 아조레스 고기압과 아이슬란드 부근의 아이슬란드 저기압 및 유럽 대륙의 중심을 가진 겨울의 고기압, 여름의 저기압 등이다. 영국 기후의 특징인 매우 변덕스러운 날씨는 이들 기압 변화에서 오는 것이며 특히 아이슬란드 저기압에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이동성 저기압의 접근, 통과에 따라 기상 변화가 심하게 일어난다. 7월의 평균 기온은 스코틀랜드 서해안의 글래스고에서 15도씨, 런던에서 17.6도씨, 1월의 평균 기온은 글래스고 3.9도씨, 런던 4.2도씨로 연교차가 적으며 매우 해양적이다. 단지 전체적으로는 이처럼 해양적이지만 7월의 등온선이 동서로 뻗고 1월의 등온선이 남북으로 뻗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장소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영국의 북서부에서는 선선한 여름과 온화한 겨울, 북동부에서는 선선한 여름과 추운 겨울, 남서부에서는 더운 여름과 온화한 겨울, 남동부에서는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맞는다. 강수량의 분포에는 지형의 영향이 많다. 대서양의 면한 북부 및 서부 산지에서는 비가 많고 동쪽 저지로 갈수록 비가 적어져 동서의 차이가 심하다. 비가 가장 많은 곳은 스코틀랜드 서해안으로 2000에서 4700mm에 이르고
그 남쪽의 페나인 산맥이 1500에서 2500mm, 웨일스 산지가 1000에서 1500mm이며 가장 적은 곳은 잉글랜드 동부로 600에서 700mm이다. (3) 식물. 영국의 젖지는 오크, 애쉬, 서양너도 밤나무, 자작나무 등의 낙엽성 삼림에 뒤덮여 있었으나 그 후 경지와 목장의 확대, 초기의 조선용 목재, 제철, 가정용 숯, 청호와 베이컨 등의 훈제용 땔감 등을 위해 대부분이 벌채되었다. 현재는 삼림이 국토의 불과 몇 %를 차지하는 데 불과하며 반대로 초지와 황무지가 넓은 면적을 차지하여 영국적인 특색 있는 경관을 이루고 있다. 초지는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 면적의 1월 3일가량을 차지하는 완만한 목장 풍경이 계속되는 한편 스코틀랜드나 웨일스의 고지에서는 기온이 낮은 데다가 습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무어랜드 또는 허슬랜드라고 하는 황야가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3) 주민. 영국에는 이미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 인류가 정착하여 살았는데 현지의 영국인의 조상은 청동기 시대의 켈트어를 가져온 알프스계 켈트인과 5에서 6세기경에 게르만어를 가져온 게르만 여러족, 그리고 11에서 12세기 잉글랜드를 지배한 노르만인이다. 기원 전후에 로마인이 잉글랜드를 정복하였고 또 10에서 11세기에 북방의 테인인이 북동 해안에서 침입해 들어왔으나 언어와 인종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로마인은 지배자일 뿐 원주민을 동화시키지 못하였고 데인인은 앵글로색슨과 같은 계통이어서 스스로 간단히 동화되었기 때문이다. 켈트인은 브리튼인과 게일인으로 대별되는데 브리튼인은 주로 잉글랜드에, 게일인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 거주하였다. 로마인은 가장 먼저 브리튼인과 접촉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브리타니아라고 불렀다. 아일랜드어, 스코틀랜드어, 코너러, 웨일스어 등은 모두 켈트계 언어이다. 한편 게르만인은 라인계 앵글, 색슨인과 유틀란트계 주트인으로 대별되는데 이들 민족은 알프스계 선주민인 브리튼인을 구축, 제압하고 그들과 혼혈하여 후일의 영국인의 인종적 기초를 이루었다. 영어의 독일어와 비슷한 단어와 어미 변화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이러한 앵글로색슨어의 기원 때문이다. 또 아일랜드인, 스코틀랜드인, 웨일스인이 아직도 잉글랜드인에 대해 지니고 있는 선입관 또는 자립적 감정은 앵글로색슨인에 의한 지배의 역사와 인종적 기원의 차이 때문이다. 그리스도교는 로마인의 정복과 더불어 들어왔다가 앵글로색슨인의 승리와 함께 사라졌으며 그 후 6세기 말부터 새로이 앵글로색슨 사회에 도입되었다. 노르만에 의한 정복은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인종과 언어에서도 많은 변동을 가져왔다. 잉글랜드를 지배한 국왕, 귀족, 기사 등의 노르만은 모국어인 프랑스어를 사용하였으나 나중에 노르망디에서 이주해온 일반인은 영국의 상공업을 도입하고 시읍을 형성,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차츰 앵글로색슨인과의 혼혈, 프랑스어와 앵글로색슨어의 융합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앵글로색슨 사회는 영국 사회로 바뀌고 앵글로색슨인은 영국인으로, 앵글로색슨어는 영어로 바뀌어 나갔다. 한편 켈트계 언어는 영어의 보급과 함께 코너러처럼 완전히 사멸하거나 웨일스어처럼 보존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쇠퇴해가고 있다. 영국에서 독립한 후 아일랜드어를 공용어로 한 아일랜드도 단연간에 걸친 영국인의 지배 때문에 일상어로서는 영어를 사용한다. 4. 역사. (1)
선사시대. 선사시대의 영국에 관해서는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브리튼 섬이 유럽 대륙과 이어져 있던 5만 년 전에 이미 헐거 수렵의 종족이 살았으나 빙하의 확대와 함께 떠난 것으로 보인다. 영국 해협의 함몰로 대륙과 떨어지고 난 뒤 갈리아, 발트해 연안 등의 지방에서 새 종족이 건너왔으며 이어 신석기 시대에 이베리아인 등 비아리안계 인종이 이주하여 수렵, 목축과 원시적인 농경에 종사하였다. 그 후 청동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 초기에 걸쳐 대륙의 켈트 제족이 침입하여 선주민을 제압하고 정착하였으며 북부에 거주한 게일인보다 남부에 거주한 브리튼인이 진보한 문화를 가졌다. 그들은 물고기와 짐승고기 외에 밀, 보리, 귀리 등을 먹었으며 짐승가죽 외에 삼마와 양모의 직무를 착용하였다. 또 다신교를 믿고 소부족으로 갈라져 서로 독립해 있었으며 딘 또는 둔이라고 하는 방벽을 만들어 생활하였다. 런던이라는 지명은 소택지의 성을 뜻하는 켈트 어린들에 기인하며 나중에 로마인이 이를 라틴어로 론디니움이라고 말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로마인의 점령. 영국 브리튼 섬의 켈트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로마의 지배였다. 갈리아 지사로서 프랑스에 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갈리아 지방의 종족이 브리튼인의 지지를 받아 저항했기 때문에 BC 55년과 BC 54년에 두 차례에 걸쳐 이 섬을 원정하였다. 브리튼의 부족들은 연합하여 대항하였으나 카이사르는 이를 격파하고 템스강 주변의 일부를 제압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후 본국의 정치 때문에 3개월 만에 떠났으며 로마인의 본격적인 공격은 약 1세기 후까지 연기되었다. 제정시대의 클라우디우스는 43년 원정군을 일으켰고 80년대에는 로마 군대가 스코틀랜드까지 침공하였다. 그 후 로마인은 타인하구에서 소르에만까지 브리튼 섬을 동서로 횡단하는 장성을 구축하였으며 현재의 잉글랜드 전체에 해당하는 지역을 약 4세기 동안 지배하였고 런던이 상공업의 중심이 되었다. 당시의 유적은 여러 군데에 있는데 런던 등지에 남아있는 성벽의 일부와 바스에서 발굴된 온천이 특히 유명하다. 랭커스터, 맨체스터, 윈체스터, 체스터, 레스터, 글로스터, 오스터 등의 지명의 어미는 당시의 병영지를 나타내는 라틴어의 성에서 유래한다. 당시 켈트인의 비극으로는 이케니, 부족의 여왕 보아디케아의 반란과 참패의 비화가 유명하다. 앵글로색슨 영국. 영국은 4세기 후반까지 피트인, 스코트인 등 북방계 켈트인의 침입과 함께 게르만인의 침입이 시작되어 로마인의 지배를 위협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후에도 색슨, 앵글, 주트 등의 게르만인의 침입이 잇따랐으며 대륙에서의 게르만의 민족이동, 특히 고트인이 로마 침입에 따라 5세기에 로마의 군대가 철수하자 로마의 지배는 완전히 끝났다. 침입한 게르만인은 원주민인 브리튼인과 싸웠으며 6세기 말에는 현재의 잉글랜드에서 북부와 동부를 앵글인, 템스강 이남을 색슨인, 켄트주와 화이트섬을 주트인이 차지하고 켄트, 에식스, 서식스, 이스트 앵글리어, 마셔, 웨식스, 노섬브리어의 7개 왕국을 건설하였다.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교는 게르만적 다신교에 의해 구축되었으나 7왕국 시대의 성 어우구스티누스에 의해 다시 도입되었다. 생활의 중심은 농촌으로 옮겨지고 로마 시대의 도시는 일부를 제외하고 폐기되었다. 주민은 장로, 자유민, 노예로 나뉘었고 노예는 죄인 또는 채무불이행자였다. 장로의 권력은 큰 것이었으며 국왕을 세워도 절대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후일의 마그나 카르타는 이 전통에 기인한다. 부족은 혈족 공동체였으며
가장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공산 생활을 하였다. 사우샘프턴, 버밍엄, 햄스테드 등의 지명의 어미는 가족이 사는 곳을 의미하며 스테드는 독일어의 스테이드, 햄은 독일어의 하임과 어원이 같다. 7왕국은 약간의 성쇠를 거쳐 9세기 전반에는 외식수왕 에그버트에 의해 통일되어 잉글랜드 왕국이 성립하였으며 전 잉글랜드가 그 지배에 복종하게 되었다. 잉글랜드란 앵그린의 토지라는 의미이다. 8세기 말부터 시작된 북방 대인인의 침입은 9세기 중엽부터 규모를 더하였으며 외식수 지배하에 각 왕국 중 동쪽의 여러 나라는 대인인의 수중에 들어갔다. 그러나 에그버트의 손자 엘프레드와의 사이의 강화가 성립되었으며 그 후 그의 아들 에드워드, 손자 에셀스트는 각각 대인 지방까지 세력을 확대하여 전 잉글랜드를 통일하였다. 그러나 10세기 말부터 대인인은 조직적, 국민적 침입을 시작하였으며 11세기에는 외식수왕 에셀레드 2세가 노르망디로 망명하고 대인인 가누트 왕이 잉글랜드의 왕이 되었다. 노르만 정복. 영국의 가누트가 죽은 뒤 대인 왕조는 2대에 걸쳐 계속되었는데 그 후 에셀레드의 아들 에드워드 참회왕이 노르망디에서 돌아와 앵글로색슨 계통의 왕가가 부활하였다. 그러나 1066년 에드워드가 죽은 뒤 의동생 헤럴드 2세가 왕위에 오르자 노르망디공 기미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여 진격해왔으며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헤럴드군을 격파, 윌리엄 1세가 되었다. 이것이 영국사에서 말하는 노르만 정복이다. 그는 대륙의 봉건제를 채택하였으며 앵글로색슨인의 토지를 노르만 제후에게 봉지로서 나누어 주었다. 또 전 잉글랜드의 토지, 인구, 가옥 등을 기재한 둠즈데이북을 작성하여 왕실 재정의 기초를 굳히고 중앙집권적 봉건제를 시작하였다. 둠즈데이란 그리스도교의 최후의 심판날을 의미하는데 이 장부의 기재사항이 최종적 권위라는 뜻에서 그렇게 명명하였다고 한다. 후일 지주와 지배계급에 반항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봉건적 억압을 노르만의 멍에를 하여 저주하고 옛날의 앵글로색슨 사회를 이상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윌리엄 1세는 교황 그레고리우스와 대립하여 교회에 대한 국왕의 관리권을 주장하고 주법정과 교회법정을 분리하는 등 왕권을 신장시켰다. 교회 재판권을 둘러싼 헨리 2세와 대주교 토머스 베케트의 싸움, 또 후일의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한 영국국 교회 확립의 연원도 여기에 있다. 헨리 1세가 죽은 뒤 즉위한 조카 스티븐과 딸앙주 백작 부인 마틸다 사이에는 왕위 계승권이 계속되었는데 스티븐이 죽은 후에는 결국 마틸다의 아들 헨리 2세가 프랑스에서 와서 왕위에 올랐으며 이에 플랜테제넷 왕조가 시작되었다. 그는 내란으로 세력을 회복한 제후를 누르고 재판제도의 정비, 관료제와 용병제의 확립 등으로 절대적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십자군으로 유명한 다음에 리처드 1세의 뒤를 이어 즉위한 조카 존왕 실지왕은 헨리 2세 이래 대륙 영토의 절반을 잃고 중세를 과하는 등 실정을 거듭했기 때문에 귀족들은 1215년에 런니미드에서 존왕에게 49개조로 된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하게 하고 왕권을 제한하였다. 이 헌장은 봉건제 후의 권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런던 이하의 자유시의 특권을 인정하고 자유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적 자유주의의 기원으로 여긴다. 그러나 그의 아들 헨리 3세도 남은 대륙령을 상실하고 실정이 많았기 때문에 귀족들은 주대표 몽포르를 지도자로 내세워 반항하였으며 그 밖의 시민대표도 포함시킨 회의를 열었다. 이것이 영국 의회의 기원이며 3명의 에드워드 왕 시대에 더욱 발전하였다. 특히 에드워드 3세 때 주와 도시의 대표가 왕에게 청원서를 내고 이를 귀족과 고위성직자가 심의하는 관행이 생겼으며 상하 양원제의 기초가 만들어졌다. 한편 플랜테제넷 왕조에서 대륙령을 잃었기 때문에 왕권을 웨일스와 스코틀랜드를 지배하려고 했는데 웨일스는 곧 잉글랜드령이 되었으나
스코틀랜드는 1313년에 에드워드 2세군을 대파하여 독립을 확보하였다. 오. 왕위 계승시대. 프랑스에서는 샤를 4세가 죽은 뒤 카페 왕조가 발루아 왕조로 바뀌었는데, 이에 영국은 카페가의 혈통을 가진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 왕위를 요구하면서 1337년 프랑스와의 전쟁을 개시하였다. 이것이 1453년까지 계속된 백년전쟁의 발단이며 왕위 계승전인 동시에 사실은 일찍이 상실한 앙주령을 회복하고 최대의 양모 시장인 플랑드르를 쟁탈하기 위한 전쟁이기도 하였다. 전반에는 영국군에 유리하게 전개되어 한때는 프랑스령의 대부분을 점령하였으나 헨리 6세 때 오를레앙 전투에서 패배한 후로는 계속 패배하여 마침내 갈레 외의 모든 대륙령을 상실하고 전쟁은 끝났다. 백년전쟁의 2년 후에는 국내의 왕위 계승권을 두고 1455년부터 30년간 내전이 계속되었다. 에드워드 3세의 셋째 아들의 아들인 랭커스터 공이 장남의 아들인 리처드 2세를 대신하여 즉위, 헨리 4세로서 랭커스터 왕조를 세운 이래로 그를 지지하는 랭커스터 파와 에드워드 3세의 막내 아들의 손자 요크공 리처드를 옹립하는 요크파가 대립한 것이다. 이 전쟁은 양가의 문장이 각각 붉은 장미와 흰 장미였기 때문에 장미전쟁이라 불렀다. 리처드가 전사한 후 요크파가 승리하자 헨리 6세는 망명하고 에드워드 4세가 요크 왕조를 열었다. 그의 아들 에드워드 5세 때 왕이 어린 것을 틈타서 에드워드 4세의 동생 리처드가 왕과 그 동생을 런던탑에 가두고 왕위에 올라 리처드 3세가 되었는데, 랭커스터가의 유일한 왕위 계승권자인 웨일스의 튜더가의 헨리가 리처드 3세를 격파하여 헨리 7세가 되고 튜더 왕조의 시조가 되었다. 그동안 노르만 때문에 앵글로색슨적 자유를 박탈당하고 농노화된 농민의 지위는 14세기에 들어서부터 차츰 향상되고 농민의 계층 문화가 진행되었다. 특히 1348에서 49년의 흑사병은 인구의 1월 4일 이상을 죽이고 남은 농민의 지위를 높였다. 영주 계급은 농업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억압을 강화하였으며 이에 와트 타일러 등의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이 봉기는 실패했으나 농민의 감소로 부역의 폐지와 지대의 인하, 영주지 경지의 대출 등이 부득이했으며 장원의 붕괴를 초래하였다. 한편 14세기의 영국의 무역은 양모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머천트 스테이플러스가 일종의 상인 길드로서 무역 독점권을 가지고 왕실 재정의 한 기둥이 되었다. 그러나 곧 스테이플러스의 규제에서 벗어난 모험 상인의 활약이 뚜렷해졌으며 15세기에 들어서자 모험 상인 회사가 등장하여 모직물 무역의 독점권을 가지게 되었다. 절대 왕정에서 시민혁명으로. 영국에서 장미전쟁으로 귀족 세력이 쇠퇴하자 헨리 7세는 귀족이 가신단을 거느리는 권리와 재판권을 박탈하고 향신과 시민을 추밀원에 기용하였으며 해운법을 제정하여 상인을 규제하고 왕실 재정을 단단히 하는 등 절대주의 정권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이어 헨리 8세는 왕비 캐서린과의 이혼 문제를 계기로 1534년 수상령을 내리고 직접 교회의 수장이 되었으며, 이에 복종하지 않는 수도원을 해산시키고 그 영지를 몰수하였다. 그가 처형한 대법관 토머스 모어의 작품 유토피아가 양모 가격의 등귀에 따른 인클로저 운동과 함께 이들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유명한 일이다. 헨리의 아들 에드워드 6세 밑에서 섭정이 된 서머시공과 그의 실가 후의 월의 백작은 가톨릭에 따르던 교지 내용마저 신교화함으로써 헨리의 사업을 철저히 하였다. 그러나 에드워드의 사후에 즉위한 누이 메리는 교황과 화해하여 가톨릭으로 돌아갔으며 수장령을 폐지하고 신교도를 박해하였다.
메리의 사후에 즉위한 여동생 엘리자베스 1세는 두 종파의 반목에서 오는 정정의 곤란성, 특히 물수 수도 원령을 차지한 신흥계급의 반감에 대처하기 위하여 에드워드 6세 시대의 정책을 부활시켰으며 새로이 수상령과 통일령을 제정하고 신앙개조를 정비하여 영국 국교회를 명실공히 확립하였다. 여왕은 가신단의 해체, 수도원령의 물수, 인클로저 운동 등으로 생긴 빈민대책으로서의 구빈법의 제정, 도제조례의 제정 등 국내 정책을 충실히 하는 한편 식민사업도 추진하였으며 러시아 회사, 레반트 회사, 동인도 회사의 독점권을 설정하는 등 중상주의 정책을 밀어나가고 에스파냐 함대를 격파하여 절대왕정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절대주의는 엘리자베스 시대를 정점으로 하여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여왕은 독신이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사후에는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가 혈연에 따라 잉글랜드 왕을 겸하여 제임스 1세가 되고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되었다. 그는 1605년에 가이 포크스 등 가톨릭 교도의 화약 음모 사건을 계기로 가톨릭을 탄압하였으며 엘리자베스 시대부터 세력을 키워온 칼뱅파 청교도도 박해하였다. 청교도가 많은 의회와 왕권 신수설의 제임스의 대립은 뒤를 이은 찰스 1세 시대에 이르러 더욱 두드러졌다. 1628년 의회가 공채나 조세는 의회의 찬성을 요한다는 것, 함부로 백성을 체포, 투옥하지 못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권리청원을 통과시키자 왕은 의회를 해산시켰다. 왕은 재원 조달을 위해 1640년에 의회를 소집하였으나 선출된 청교도가 이를 반대하자 곧 해산해버렸다. 이것이 단기의회이다. 같은 해에 소집된 장기의회에서는 왕과 의회의 반목이 더욱 격화되었으며 1642년부터는 의회파와 왕당파 사이에 국내 전쟁이 일어났다. 이 내전은 1647년에 이르러 의회군의 승리로 돌아갔으나 청교도는 온건주의 장로파와 급진주의 독립파 및 평등파로 분열하였다. 왕은 스코틀랜드의 장로파와 결속하고 각지 왕당파의 지지를 얻어 다시 국내전을 일으켰다. 그러나 제2차 내전은 독립파와 평등파의 승리로 끝나 1649년 찰스는 처형되고 올리버 크롬웰을 지도자로 하는 공화정부가 성립하였다. 이 청교도 혁명으로 상원은 폐지되고 장로파와 토지 배분을 요구하는 비농, 군인, 직인 등 평등파도 단합되었다. 크롬웰의 정부는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 대한 원정, 해운법에 의한 네덜란드의 제해권에 대한 도전, 에스파냐 함대의 타파 등 대외 정책에서는 성공하였으나 대내적으로는 엄격한 종교 정책과 군사 독재로 국민의 불만이 커졌다. 그가 죽자 1660년 의회는 신교의 자유, 마그나 카르타와 권리청원의 존중을 브레다 선언에서 맹세한 선왕의 아들 찰스를 망명처 네덜란드에서 맞아들이고 왕정을 부활시켰다. 새 의회는 소수의 장로파와 다수의 왕당파로 이루어졌으며 다수파는 국교도만이 국왕이 될 수 있다는 심사율의 제정을 비롯하여 국교주의의 재건에 주력하였으나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프랑스의 루이 14세와 밀약을 맺은 찰스 2세와의 대립이 표면화하였다. 이윽고 의회는 가톨릭 교도인 왕제 제임스의 왕위 계승권을 둘러싸고 휘그와 토리의 두 파로 분열, 항쟁하였는데 찰스가 죽자 신왕 제임스 2세는 가톨릭주의와 절대주의 정치의 부활을 꾀하여 휘그뿐만 아니라 토리와도 적대하였다. 두 파는 협정하여 1688년 제임스의 딸 메리와 그 남편 윌리엄을 네덜란드에서 맞아들여 여왕과 왕으로 만들었다. 제임스는 프랑스로 망명하였으며 이에 이른바 의회 내 국왕을 원칙으로 하는 명예혁명이 성립하였다. 왕은 의회의 승인 없이 법의 정지 또는 면제, 금전의 징수, 상비군의 유지 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권리장전이 이듬해 1689년에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그때부터 이는 마그나 카르타, 권리청원과 함께 영국 헌법의 근간을 이루었다. (7) 정치혁명에서 산업혁명으로. 영국의 정치혁명의 시대는 끝나고 윌리엄 3세는
제임스가 프랑스의 지원으로 포기를 꾀하자 1690년 네덜란드, 독일, 에스파냐와 협력하여 1697년의 강화 때까지 프랑스와 싸웠다. 전비조달 방법으로 1692년에는 국채제도가 시작되었으며 1694년에는 잉글랜드 은행이 설립되었다. 또 전비재원, 화폐개조, 무역차액, 법정이자율 등의 문제를 두고 중상주의 논객들 사이에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윌리엄 치세의 말기인 1702년부터 의메 앤의 치세인 1714년까지의 에스파냐 계승전쟁의 결과 영국은 에스파냐와 프랑스로부터 뉴펀들랜드, 노바스코샤, 호드슨만 지방, 지브롤터, 미노르카 등을 획득하였으며 절대왕정 이래 식민지 체제를 확대하여 국내 상공업자의 이익을 증진하였다. 또 그동안 동군 연합을 이루고 있었던 스코틀랜드와 합동하여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이 되었다. 윌리엄과 앤 시대에 휘그와 토리는 교대로 정권을 잡았으나 앤이 죽은 뒤 독일의 하노버가에서 즉위한 조지 1세와 그의 아들 조지 2세의 치세는 휘그의 전성기였으며 특히 1721에서 42년의 월폴 정권과 1756에서 62년의 데피트 정권은 그 대표이다. 월폴은 책임 내각제를 확립하였으며 토리와도 협조하여 남의 포마르사 사건 후의 경제 재건에 성공하였다. 피트는 7년 전쟁에서 프랑스 식민지를 공격하였으며 1763년의 강화로 캐나다, 미시시피 동쪽을 영유하는 영국 제국의 길을 열었다. 1760에서 1820년의 조지 3세 재위 기간에는 토리 정권이 계속되었는데 이 시대는 산업혁명으로 영국 산업자본주의가 성립한 시기이기도 하다. 사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에 걸쳐 산업의 전 분야가 일변하였다. 제2. 하그리브스의 제니 방적기, 아라크라이트의 수력 방적기, S. 크롬프턴의 뮬 방적기, 이 카틀라이트의 역직기 등이 잇따라 발명된 데다 제2. 와트의 계량층기 기관도 가세하여 면공업의 비약적 발전이 달성되었다. 또한 세계술은 제철, 제탄에도 파급하였고 나중에는 철도 부설에까지 이르렀다. 농촌에서도 제2차 인클로저 운동, 비료 개량, 탈곡기의 보급 등에 따라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농촌의 탈곡기 파괴 운동과 도시의 방직기 파괴 운동 등이 있었으나 이러한 반항도 자본주의의 진전을 막지 못하였다. 사회과학 면에서도 제2. 벤담의 정치학, A. 스미스, D. 리카도의 경제학 등 자유주의 사상이 중상주의를 대신하여 새 시대의 요청에 따랐다. 프랑스가 18세기 말에 정치혁명으로 기도한 사회를 영국은 경제혁명에 의해 실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1832년의 선거법 개정, 1846년의 곡물법 폐지, 1849년의 해운법 폐지 등은 모두 산업자본의 이익을 표현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발전은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노동자의 단결도 불가피하였다. 1799년의 단결금지법, 1819년의 피털로 사건 후에 있었던 육법 등의 탄압입법도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으며 1837년의 공장법, 1847년의 10시간법 등 보호입법이 실현되었다. 노동조합의 결성도 진행되어 1834년에는 전국 노동조합대 연합이 만들어졌다. 매년 선거, 비밀투표, 보통선거 등의 요구를 내건 차티스트는 1830년대와 1840년대에 걸쳐 대청원 운동을 벌였는데 그 결과 선거법은 1867년과 1884년의 개정을 거쳐 소시민과 노동자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였다. 조지 3세 시대의 영국의 발전은 조지 4세, 윌리엄 4세 시대를 거쳐 1837에서 1901년에 이르는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절정에 달하였다. 국내적으로는 글래드스턴의 자유당과 디즈레일리의 보수당 등 2대 정당 간의 정권 교체에 의한 전형적 의회 정치가 행해지고 선거법 개정과 1871년의 노동조합법 제정 외에 교육, 군사, 사법제도의 개정 등 근대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등 백인 식민지의 자치령화를 실현시키면서도 한쪽에서는 인도를 식민지화하고 아편전쟁과 에로우 사건을 계기로 중국 시장에도 진출하였으며 기타 수에즈 운하를 매입하고 이집트를 보호령화하는 등
영국 제국주의를 발전시켰다. 대영 제국의 붕괴. 영국의 제국주의적 발전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였다. 독일과 미국 등 후진국의 세계시장 진출과 더불어 1873년에는 공황과 불황이 잇따라 일어났으며 이에 따라 수출은 감퇴하고 실업 인구는 증대하였다. 또 숙련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직업별 노동조합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자 비숙련 노동자의 조직과 사회주의 운동이 고개를 들었다. 1884년에는 쇼와 웹 등의 패비언 협회, 모리스와 하이드맨 등의 사회민주연맹이 결성되었으며 1893년에는 번지와 하디 등의 독립노동당이 형성되었다. 1900년에는 노동조합과 사회주의 단체의 대표들에 의한 노동자 선거위원회가 실현되어 1906년에 노동당이라 개칭되었으며 그해 선거에서 29명의 의원을 당선시켰다. 자유당 내각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쟁의법, 노인연금법, 국민보험법 등의 사회정책 입법을 하였으며 특히 1908년에 재무장관 로이드 조지의 예산안은 대토지 소유에 대한 중세를 사회정책의 재원으로 삼았기 때문에 지배계급에 충격을 주었다.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후 상원에서 부결되었으며 자유당 정부는 1911년 상원의 권한을 크게 제한하는 국회법을 성립시켰다. 독일의 확장 정책으로 지위를 위협받은 영국은 프랑스, 러시아와 손잡고 대항하였으나 1914년에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1917년 독일의 잠수함 작전과 러시아 혁명으로 인한 러시아의 연합국 이탈 때문에 영국은 한때 궁지에 몰렸으나 참전한 미국과의 협력으로 1918년 독일에 승리했다. 그러나 이 전쟁으로 미국과 자치령 등의 지위가 향상되고 상대적으로 영국의 지위가 저하되었다. 특히 1931년의 웨스트민스터 조례는 본국 의회의 입법이 자치령의 동의 없이는 자치령에 적용되지 않음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대영 제국은 사실상 붕괴의 길을 걷게 되었다. 노동당은 전후의 불황을 배경으로 착실한 약진을 계속하였으며 1922년의 선거에서는 142명의 당선자를 내어 보수, 자유 양대 정당의 대립을 무너뜨렸다. 노동당은 1923년에는 191명의 의원을 확보, 1924년에는 처음으로 소수당이면서도 노동당 단독 내각을 성립시켰다. 1926년에는 보수당 정부 하의 노동자 총파업이 패배하여 총파업은 불법화되었으나 1928년에는 여성 참정권이 확대되어 남자와 대등한 정치적 권리가 실현되었다. 1929년에는 노동당이 제1당이 되어 제2차 노동당 내각이 탄생하였다. 1929년의 세계공황은 세계 정세를 일변시켰다. 미국은 사회자본의 증가로 공황을 극복하였고 영국은 연방제국과 경제블록을 결성하여 이를 타개하였다. 그러나 이 공황으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의 군국주의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1930년대 독일에는 나치스 정권이 대두하여 또 다른 확장 정책을 노고라 하였다. 보수당 정부의 체임벌린 총리는 독일에 대한 융화 정책을 계속하고 전쟁 회피에 주력하였으나 1939년에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략하자 프랑스와 함께 대독전쟁에 돌입하였다. 1940년에 영국은 처칠 총리의 거국일치 내각을 만들었으나 프랑스가 항복한 후에 전국은 갈수록 분리해졌다. 그러나 1941년에 독일, 소련전 발발, 미국, 일본 개전에 따른 미국의 참전으로 전황은 유리하게 돌아갔으며 1943년에 이탈리아를 항복시키고 1945년에 독일, 일본을 항복시킴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종결에 성공하였다. 노동당은 독일 항복 후의 선거에서 처음으로 절대다수의 의석을 얻었으며 포츠담 회담에서 처칠 대신 새 총리 애틀리가 참석하였다. 노동당 정부는 잉글랜드 은행, 민간항공, 탄광, 철도, 철강업 등을 잇따라 국유화하고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철저화로 복지국가 정책을 취하였으나 전쟁에 따른 경제적 곤란, 식민지의 연이은 독립,
미소 양블록의 긴장으로 인한 재군비 등 때문에 정권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으며 1951년에 처칠 정부 하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완화되고 국유화 정책도 역전되었다. 1955년 처칠이 은퇴하자 그 뒤를 이은 이든 정부는 이듬해의 수에즈 사건으로 국위를 더욱 손상시켰다. 이어 맥밀런, AFM의 두 보수당 정부도 미국과 소련의 발전 때문에 영국의 국제지위 향상과 경제 발전을 실현시킬 수 없었으며 1964년에는 정권을 윌슨의 노동당 정부에 넘기고 말았다. 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공동시장의 발전으로 영국은 유럽 내의 상대적 지위마저 저하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앞에 두고 영국에서는 노동당 정부에 이어 이히스 보수당 정부도 이시 여러 나라와 가맹교섭을 속행하였으며 마침내 영국 연방 국가와의 관계, 농업보호 문제, 국민감정 등 곤란한 문제를 남기면서도 이시 내의 한 나라로서의 활로를 찾았다. 정치. 영국 정치의 기본은 의회 정치에 있다. 입헌 군주제는 명예혁명 때 국왕, 귀족, 서민의 석자가 나라의 질서를 구성한 이후부터의 것이며 헌법의 원어인 컨스티튜션은 본래 그러한 질서를 의미하였다. 성문헌법이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또 그러한 의미에서 왕권을 제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13세기의 마그나 카르타, 17세기의 권리정원, 인권법 등은 헌법의 주요한 일부를 이룬다. 의회의 소집과 해산, 총리 및 강요의 임면, 법률의 제거와 공포, 선전과 강화, 자규 및 영전의 수여, 문무신의 임면 등은 국왕의 대권인데 실제로는 내각의 조언대로 행해지는 명목상 권한이다. 새 의회 때마다 행해지는 국왕의 연설은 총리가 작성한 원고의 낭독에 지나지 않으며 사실상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이다. 국회는 귀족원, 즉 상원과 서민원, 즉 하원으로 구성된다. 사실상의 권한은 하원에 있으며 국왕은 하원, 제1당의 당수를 총리로 지명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하원 의원의 선거는 소선거구제로서 직접 선거로 선출된 651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선거권은 18세, 선거권은 21세 이상이다. 하원의 다수당의 당수가 내각을 조직하는데 이때 제1야당은 정권 교체에 대비하여 시도 캐비닛을 만들며 그 수반은 국왕의 야당으로서 소정의 봉급을 받는 관습이 있다. 보수당에는 원래 당수제가 없었으나 1964년의 선거에서 흉 내각이 패배하고 윌슨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자 당대회에서 노동당과 마찬가지로 당수제를 채택하였으며 1979년의 총선거에서 보수당이 승리하자 대처 당수가 총리직에 취임하였다. 대처 총리는 유럽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영국 헌정사상 총리직 3번 연임이라는 기록을 세우면 11년 반 동안 영국을 이끌었다. 1990년 11월 보수당 당수 경선 1차 투표에서 당선에 실패하자 용퇴하였으며 당시 재무장관인 메이저가 총리로 선출되었다. 1992년 총선에서 메이저가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4기 연속 집권을 달성하였다. 내각은 18세기의 월폴 정권 때부터 그동안 국왕의 보좌기관 역할을 해온 주밀원을 대신하여 정치상의 실권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총리직에는 관습법에 따라 재무경 중에서 제1경에 임명된 사람이 취임하도록 되어 있다. 강례와 가궤로 나뉘는 강료는 모두 총리의 추천으로 국왕이 임명하고 가궤상은 소관사항이 토의될 경우에만 요청에 따라 가궤에 출석한다. 철저한 의원 내각제를 택하고 있으며 상원 출신의 강료는 하원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가 없다. 그 예로서는 맥밀런 내각의 외무장관 휴미 귀족이었기 때문에 하원에서는 다른 대신이 외교 문제를 대행하였으며 맥밀런이 은퇴하여 휴 내각을 조직할 필요성이 생기자 이를 계기로 세습 귀족의 자기 사퇴를 인정하는 법률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각 부처의 소관 업무는 복잡하여
국세와 우정처럼 연합왕국 전체에 이르는 것도 있으나 보건과 교육처럼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를 제외하는 것, 노정처럼 북아일랜드를 제외하고 그레이트 브리튼을 관할하는 것도 있다. 상원은 왕족, 세습귀족, 종신귀족, 영국국 교회의 대주교 및 주교 등으로 구성되며 1992년 1191명에 이르렀다. 금전 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은 회기 중 하원 통과 후 상원을 무수정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하원의 체결만으로 법률이 확정되도록 1911년 국회법으로 정하였고 1949년에는 상원의 법안 심의권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으며 회기 연장 법안과 금전 지출 법안을 제외한 정부 지출 법안은 하원의 제2독회와 제3독회 사이에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원의 연속 부결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된다. 이러한 권한 축소에도 불구하고 상원이 종전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회법원, 즉 최고법정으로서의 기능이다. 전에는 일반 상원의원이 표를 행사하여 재판에 참가하였으나 1876년부터는 명성이 있는 법률가 중에서 법관귀족을 선임하기로 하였으며 다른 의원들은 판결에 참가하지 않는 관행이 생겼다. 재판을 주재하는 것은 상원의장인 대법관이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잉글랜드 및 웨일스와 다른 재판 제도를 가지는데 이들 두 사법제도 위에 국회법원이 위치하여 각 지역법에 따라 심리한다. 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및 속령의 최종 상소는 추밀원의 법무위원회가 심리한다. 국회법원 아래에는 고등법원과 상소법원이 있으며 그 아래에 각종 법원이 있다. 법관의원은 고등법원과 공수법원에서 단연간 판사로서 정평 있는 활동을 한 사람이 선임되는 것이 통례이다. 한편 배심제도도 영국 재판의 특징의 하나이다. 배심원은 일반 시민 중에서 선임된다. 단지 경범죄를 다루는 치안판사 법정은 배심법정이 아니다. 그동안 판결은 배심원 12명의 전원일치제였으나 1967년부터는 10명의 다수결에 따르도록 개정되었다. 민사법정에서는 판사의 중재가 많으며 배심 판결은 거의 하지 않는다. 판사는 모두 법률가, 즉 변호사 중에서 뽑는다. 변호사는 법정에 서서 직접 변호할 자격이 있는 베리스터와 법률 개정을 다루지만 법정에 서지 않는 솔리시터로 명확히 구분된다. 베리스터는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솔리시터로부터 사건을 수리한다. 솔리시터가 판사로 선임되는 일은 없다. 베리스터 중에서 권위 있는 사람에게는 왕실 법률고문이라는 명예칭호를 준다. 지방제도도 복잡하다. 잉글랜드는 1972년 지방행정법에 따라 1974년 4월부터 대런던을 제외 6개의 메트로폴리탄 카운티와 39개의 넌 메트로폴리탄 카운티로 나누었다. 또 웨일스도 이 법에 따라 8개의 카운티로 나누었다. 스코틀랜드는 1973년 지방행정법에 따라 9개의 관구와 3개의 도서구역으로 나누었다. 북아일랜드는 1973년 3월부터 26개의 디스트릭트로 구분하였다. 1953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즉위하여 오늘에 이르며 남편인 에든버러 공과는 1947년 결혼하였다. 외교 제2차 세계대전 후 설립된 국제연합에서 영국은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차지하였으나 국제정치에서의 주도권은 미국과 소련에 빼앗겨 일곱 바다를 지배하던 때는 물론 상대적 지위가 떨어진 제1차 세계대전 후와 비교하여도 지위가 크게 하락하였다. 영국은 미국을 지도자로 하는 대사회주의권을 구성하는 한편 구영국 경제권에 대한 미국 자본의 침투를 막아야 했으며 또 미소양국에 대한 독자적 세력 형성을 위하여 이루어진 이 시와도 대립하게 되었다. 외교정책에서는 양대 정당이 기본적으로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영국 외교의 전통인데 전후의 노동당과 보수당 사이에서도 1956년의 수에즈 사건을 둘러싼 대립 외에는
대체로 비슷한 외교 정책이 계승되고 있다. 특히 전후의 정체 상태에서 기적적인 부흥을 이룩한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제를 전체로 하여 경제적 광역주의를 기도한 이 시에 대하여는 양당의 정부가 각각 동일한 태도를 취하였다. 1960년 1월 영국은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위스, 스웨덴 등과 공업제품의 역내 자유무역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 자유무역연합을 결성하여 EEC와 대항하였다. 가맹국가 간의 무역량은 연평균 약 6%의 증가를 보였고 7년 후에는 공업제품의 무역 할당과 관세의 폐지를 달성하였으나 EEC 같은 인접국들이 아닌 데다 경제 통합의 필연성도 EEC만큼 크지 않고 또 모든 가맹국이 EEC 국가와의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에프타는 처음부터 EEC와의 관계를 어려운 문제로 안고 있었다. 1961년 맥밀런 보수당 정부는 EEC 가맹을 신청했으나 1963년에 프랑스의 거부로 실패하였으며 1964년부터의 윌슨 노동당 정부도 EEC 참가를 기본 외교 방침의 하나로 삼았다. 프랑스가 거부한 것은 영국과 영국 연방 국가의 등의 관계에 따라 연방 국가산 농산물이 싼 가격으로 영내 유입하여 프랑스의 주요 산업인 농업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연방 국가와의 관계 단절을 요구하는 프랑스의 태도와 연방 국가의 압력 사이에 끼어 가맹 교섭은 실패로 돌아갔다. 윌슨 정부도 연방 국가의 기본적 이익 유지를 외교 방침으로 밝혔기 때문에 가맹 문제가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영국의 대영국 연방 국가 수출은 54년 이후에 11년 동안 48%에서 35%로 감소하고 반대로 서유럽 수출은 28%에서 38%로 증가했으며 이 경향은 갈수록 증대하였다. 윌슨 정부를 뒤이은 히스 보수당 정부도 유럽 공동체 가맹 교섭을 속행하였으며 덴마크, 노르웨이, 에일의 3개국과 영국을 포함한 확대 EC를 1973년 1월에 발족시키겠다는 합의가 EC 가맹국과의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는 유럽과 연방 중 택일해야 할 문제에서 영국이 경제적으로는 유럽을 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연방 여러 나라로부터의 특례 수입에 의존해온 1차 상품 가격이 앙등하였으며 연방 국가는 영국 외의 국가와 관계를 확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미국, 일본 등 태평양 여러 나라와의 관계 강화를 모색한 것은 그 일례이다. 연방 문제뿐만 아니라 영국은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더해왔는데 EC 가맹으로 이 점에 관한 궤도 수정도 부득이하였다. 그러나 원래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강경한 대소련 태도 및 중공 불승인 정책과는 입장을 달리한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취했다. 영국은 중공혁명이 성립한 후 재빨리 공산당 정부를 승인하여 외교 관계를 맺고 현대화 지원 등 경제협력에 적극 나섰으며 1984년 12월 영국과 중국이 정식 조인한 홍콩 반환 협정으로 1997년 7월 1일 홍콩은 중국으로 반환했다. 1954년의 월남 휴전 협정 때에는 소련과 공동의장국을 구성하고 1957년에는 소련과 문화협정을 체결하였다. 또 인도 독립 때에는 영국 연방에 대한 공화제 가입을 인정함으로써 연방제도가 전후의 세국제 정세에 적응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 후에도 전전의 구제국주의 정책을 버리고 여러 속령의 독립을 촉진하면서 이들 신흥국과의 새로운 우호 관계를 수립하는 방침을 취해온 것은 전통적인 현실주의 외교의 표현이었다. 또한 소련에 직접 찾아가 미소 간 대탕트의 발단을 만든 맥밀런 외교의 실적도 있다. 또한 1992년 11월에는 러시아 대통령 옐친이 영국을 방문하고 1766년 이후 처음으로 영러우호 조약을 체결하였다. 1990년대 들어 영연방 국가, 미국 및 유럽 국가와의 유대 강화와 동구권과의 관계 개선을 대외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 전임 총리 대처는 1990년 10월 로마에서 열린 EC 정상회담에서 다른 11개 회원국이 합의한 1994년 1월 1일에 유럽중앙은행 창설에 반대하는 등 유럽 통합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총리 메이저는 이에 맞서 1993년 유럽 통합 조약 비준 법안을 통과시켰다.
군사. 영국의 국왕은 해, 공 3군의 통수권자이지만 권한은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 통수와 국방정책의 책임은 국방회의에 귀속된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총리 처칠은 국방장관의 칭호를 겸하여 효과적인 전쟁 지도를 수행했으나 관제로서의 국방장관 및 국방부가 설치된 것은 전후의 애틀리 노동당 내각 때의 일이었다. 국방부의 임무는 국방계획의 작성, 작전의 실시, 군사비의 할당, 각종 군사연구 및 무기 개발의 조정에 있으며 육해공군 3개 부처가 하던 3군의 일상 운영을 1964년부터는 국방부가 통할하고 아울러 종전의 대전부의 업무도 포괄하였다. 이 재편성은 근래의 국제적 군비 태세의 변화 및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3군 각각의 운영은 국방회의의 하부기구인 육해공의 세평의회가 행하며 명목상으로는 국방장관이 각 평의회의 의장이 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각 군 대신이 대행한다. 미소 양국 다음으로 영국은 1954년부터 핵무기 개발과 각종 미사일 계획의 추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으며 이와 함께 병원 삭감 방침이 취해지고 병역 제도에도 변경이 있었다. 1955년 의무 병역 제도는 그대로 두었으나 연령은 18세에서 19세로 높였으며 1960년 징병제가 폐지되고 지원병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병력도 삭감되었다. 서독에 배치된 군비를 축소하여 그 경비를 서독에 분담하게 하였으며 말레이시아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싱가포르 기지를 해체하는 한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이먼즈타운 기지를 버리고 지중해의 키프로스 기지도 대폭 축소하는 등 재편성에 주력하였다. 1993년 당시 총병력 27만 4,800명, 국방 예산은 351억 5천만 달러에 이른다. 주요 핵 장비로는 64기의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원자력 잠수함 4척을 보유했다. 1998년 현재 국방비는 371억 달러이고 총병력은 42만 1,880명으로 육군 11만 3,800명, 해군 4만 4,500명, 공군 5,540명이다. 6. 경제. 경제체제.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본주의 경제로 이행한 나라이다. 산업혁명도 19세기 전반에 완료하였으며 그 생산력은 19세기를 통하여 세계의 공장으로 지위를 과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발전도 1880년 전후부터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미국, 독일 등 후진 각국의 도전 앞에서 흔들렸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후로는 전쟁으로